네, 지난달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재해를 주제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상임위 차원으로는 처음이었던 자리였는데 청문회가 있기 5일 전에 부산에서 또 산재 사망 사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 관련해서 법률도 만들어졌지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참 답답한데요. 원인은 무엇이고 또 해법은 없는지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과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달 16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는데 동국제강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과정에서 이제 사망한 소식이었습니다. 그 작업장 당시 사고 경위를 좀 얘기를 좀 해주시나요? 네. 네. 동국제강 부산 공장 자재창고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6.3톤 코일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혼자 크레인을 작동시켜서 코일을 들어 올린 후에 작업용 칼로 포장지를 벗기다가 금속 네. 코일에 끼어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비상벨을 울렸고 넓은 자재창고여서 동료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예. 피해 노동자가 혼자서 위험한 중량물 작업을 했다는 점입니다. 예. 2인 1조로 작업을 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빠르게 조치를 해서 사망 사고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작업 지휘자의 지휘 아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은 끼임, 압착 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작업으로 네네. 제조업에서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 작업장에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그런 정황이 이제 드러난 건데, 네네. 그 동국제강에서 그 앞서 1월 달에도 뭐 공장은 다르긴 하지만 또 안전사고가 있었고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계속해서 안전사고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왜 이게 반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사업주의 무책임과 안전불감증도 굉장히 큰 문제이긴 하겠지만 네네. 그것만으로는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노동자의 생명을 벌금 과태료보다도 싸게 여기는 생명 경시 풍조가 그리고 그 이제 이윤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2008년도에 냉동 공장 화재로 40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업주에게 내려진 벌금은 2천만 원, 한 명당 한 50만 원 정도인 꼴인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사업장의 90% 정도가 법을 어기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재범률은 97%에 이릅니다. 네.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업을 중단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요. 이게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2011년도에 네네.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손가락이 끼는 끼임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예. 동료 노동자가 이 컨베이어 벨트를 중지를 시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 더큰 조치를 사고로, 했는데 예, 보호 가는 걸 조치를 막았겠네요. 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이제 임의로 이게 무단 정지를 시켰다 이렇게 해서 소송까지 걸어서 법원은 사측의 손을 또 들어주게 됩니다. 예. 지난 1월에 이제 동국제강 승강기 끼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미리 이 승강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었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스스로 이건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네네. 판단을 하고 사측에 얘기를 해도 거기에 대한 지금 시정 조치를 받아들이지 할 않는 거죠. 그게 네. 없는 거군요. 네네, 법적 그렇습니다. 어떤 네. 보호 장치도 예,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예.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사망 사고가 생기니까 이제 노동청에서 작업 중지 명령을 네, 내렸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 그런 조치가 내려졌던 거죠. 네. 그 중대재해처벌법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이게 안전사고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제 산업안전법 상에 사업주가 안전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네네.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이나 기관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에 네. 처하게 됩니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는 게 이제 골자인데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불가하고요. 이 법의 공표 1년 후부터 또 적용이 되면서 50인 미만이나 건설업에서 50억 미만 공사는 공표 3년 후부터 네.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를 검토해 보면 사망 사고의 한 10%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또한 그 사업장 쪼개기 등의 꼼수가 발생한다면 이 법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결국은 이제 사후 약방문이 되는 거죠. 노동 현장에 필요한 것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사업 현장을 만드는 것 그것이 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중소기업의 80%가 이 중대재해처벌법 이게 경영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또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이 돼야 안전한 사업장에서 우리가 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건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게 전체 9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특히 부산은 이제 81%가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법 적용이 3년 뒤에나 가능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공사 금액 규모도 쪼개기 공사를 한다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산재 통계에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중대기업처벌법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규정이 추락, 낙하, 끼임 사고 이런 후진국형 중대재해와 한정된 정형화된 노동에 국한될 수 있으므로 노동 현장에서 기인한 질병들이나 그다음에 우울증에 의한 자살과 같은 사망 사고에도 폭넓게 좀 적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네,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범위를 좀 더 넓히고 또 산업 현장 어떤 특성에 맞게끔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겠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노동권익센터 석병수 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